자, 1번 어떤 수에 관한 문제. 자, 어떤 수에 4를 뺀다 그랬지. 그럼 어떤 수는 x로 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x에서 4를 빼면 x 빼기 4가 되고, 그지? 거기에 몇 배 하라? 2배 하라 그랬지. 곱하기 2가 되지. 자, 이 수는 어떤 수 x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1x에다가 2만큼 크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래서 3분의 1x 플러스 2. 이거 풀면 되겠지. 풀 때는 이렇게 분수꼴이 나오니까 양변에 이렇게 30 곱하면 되겠지. 모든 항에 3을 곱하면 3이 6이 될 것이고, 오른쪽은 여기다가 3을 곱하면 x가 되고, 여기다가도 3을 곱하면 6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좌변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6x. 이렇게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4가 되겠지. 그 x를 왼쪽에 모으면 넘어가서 빼면 5x가 될 것이고. 그지? 마이너스 24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더하기 24가 되니까 30이 되겠지. 그 양변에 5로 나누면 x는 얼마? 6.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연속한 수 문제. 우리가 연속한 세 짝수, 세 개일 때는 가운데를 보통 x라고 놓는다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연속한 세 짝수는 가운데를 x라고 놓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앞에는 어떻게 돼? 2가 작으니까 x 빼기가 2가 될 것이고, 그제? 큰 수는 x 플러스 2가 되겠지. 차이가 2씩 나겠지. 그 세 수의 합은 이 세 개를 다 더하는 게 얼마더라? 114더라. 그래서 다 더하면 어떻게 돼? 좌변은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가 사라지니까 3x가 되겠지. 그래서 양변에 3으로 나누면 x는 얼마? 자, 38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가운데 수가 38이면 가장 작은 수는 38에서 2를 뺀 36이 되겠지. 자, 자릿수 문제. 1의 자리 숫자가 3이야. 자, 1의 자리 숫자가 3이고, 여기 10의 자리는 뭔지 몰라요, 이렇게. 그제? 그래서 10의 자리가 이렇게, 여기 10의 자리가 있고 1의 자리가 있단 말이야. 요 10의 자리를 잠깐 뭐라 놓으면 돼? 자, x라 놓는단 말이야, 이렇게. 알겠지? 자,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다고 그랬지. 그럼 바꾸면 어떻게 돼? 자, 3이 되고 여기가 x가 되는 거지. 그래서 x가 3이 10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x는 1의 자리가 되겠지. 그러면 이 원래 수는 얼마야? 10x 더하기 3이 될 것이고 바뀐 수는 3 곱하기 10이니까 30 플러스 x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수는, 그러니까 바꾼 수 30 더하기 x는 이렇게 되겠지. 30 더하기 x는 처음 수보다도 그만큼 크다 그랬지. 얘보다도 얼마 크다? 더하기 9가 해야 되겠지. 그지? 9만큼 크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거 풀어주면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x가 이렇게 왼쪽으로 넘어가면, 그지? 빼기 10x가 되니까 x 마이너스 10x는 마이너스 9x가 될 것이고, 그죠? 요거 두 개 다음 얼마야? 자, 12가 되지. 12에서 30이 넘어와서 빼주니까 마이너스 뭐가 돼? 18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8. 그지?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9로 나누면 x는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처음 수는 얼마가 돼? 여기도 2를 넣으면 23이 되겠지. 자, 아버지 나이와 자, 아들 나이에 관한 문제네. 자, 현재 아버지와 아들 나이 합이 얼마야? 58이야. 10년 후라 그랬지. 그지? 아버지 나이가 아들 나이의 2배가 된다. 이때 아들 나이를 구하세요. 그랬지. 그럼 일단은 아들 나이를 뭐라 놓으면 돼? 구하고 참고 일반적으로 x라 놓는 거지. x라 놓을 거야. 그럼 아버지 나이는 어떻게 돼? 합쳐서 58이니까, 그지? 58에서 아들 나이를 뺀 58 빼기 x가 아버지 나이가 되겠지. 그지? 이걸 가지고 식을 쓰면 어떻게 돼? 아버지 나이가, 그러니까 58 빼기 x는, 그지? 아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 10년이 지나는 거지. 그죠? 그럼 자, 58 빼기 x야. 이게 아버지 나이고 아들 나이는 x야.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아버지도 어떻게 돼? 이렇게 10살을 먹고 아들도 나이는 10살을 이렇게 먹겠지. 그죠?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 나이가 아들 나이의 몇 배? 2배가 된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죠? 식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 된다고. 알겠지? 그 좌변 이거 먼저 전개해보면 얼마야? 자, 68 마이너스 x가 되고
요 정리하면 2x 마이너스 플러스 얼마야? 20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넘어가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뭐가 돼? 자, 3x가 되고, 자, 68이 넘어가서 빼주면 마이너스 얼마가 돼? 자, 48이 되겠지. 그 양변에 마이너스 이렇게 3으로 나눠주면, 그지? 여기는 얼마가 돼? 16이 되겠네. 그지? 그 아들 나이는 몇 살? 16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5번. 자, 돈에 관련된 문제, 예금에 관련된 문제. 자, 현재 형은 3만 원이 있고 동생은 얼마야? 15,000원이 있어. 근데 형은 매달 500원씩 저금하는 대신에 동생은 좀 돈을 많이 넣지. 3,000원씩 돈을 넣는 거지. 그러면 계속 넣다 보면 동생 돈이 많아지겠지. 그렇게 했을 때 동생의 금액이 형의 금액의 몇 배? 3배가 되는 것은 몇 개월 후냐 이거지. 자, 그러면 자, 동생은 현재 얼마야? 자, 15,000원이 있는 거야. 여기다 달달이 3,000원씩 넣으니까, 그제? 자, 개월 수, 몇 개월 후를 x라 놓으면, 그제? 1개월 지나면 3,000원, 2개월 지나면 6,000원 늘어나지. x개월 지나면 얼마야? 3,000x원이 증가하겠지. 3,000x. 요게 x개월 후에, 뭐야? 동생의 총 돈이 되겠지. 형의 돈은 얼마야? 처음에 3만 원이 있었고, x개월 후에는 500x가 되겠지.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제? 그렇게 했더니 몇 배가 되더라? 동생의 돈이 형의 나이에 몇 배? 자, 3배가 되더라.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 거지. 그제? 자, 이거 풀어주면 얼마야? 오른쪽 풀면 9만 더하기 1500x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1500x 이렇게 넘어가서 빼주면 자, 1500x가 되고, 그제? 15,000이 넘어가서 이렇게 빼주면 얼마가 돼? 자, 75,000원이 되겠지. 이렇게. 그 양면에 뭘로 나눠? 자, 15,000원으로 똑같이. 이거 1,500원으로 나누는 거지. 이거 1,500원으로 나눠주면 x는 얼마가 돼? 자, 50이 되겠네. 그러니까 50개월 후에는 동생의 나이가 동생의 돈이 형의 돈의 3배가 된다는 얘기지. 자, 다음. 한 개에 700원인 과자와 한 개에 500원인 아이스크림 합쳐서 10개를 산다 그랬어. 자,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과자지. 그럼 과자를 x라 놓으면, 그제? 합쳐서 10개 사니까 당연히 말 그대로 뭐야? 아이스크림 몇 개 사는 거야? 10-x개를 사겠지. 자, 기본적으로.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총 7,000원을 냈을 때 800원을 거스를 받는 거지. 그제? 그러면 어떻게 돼? 거스름 돈은 어떻게 만들어져? 낸 돈에서 물건값을 빼야 되지. 그제? 그러면 7,000원에서 자, 물건값을 뺄 거야. 그러면 자, 과자의 가격은 얼마야? 700이니까 700x가 될 것이고, 그제? 더하기 아이스크림 가격은 얼마야? 한 개당 500원이니까 500 곱하기 개수가 되겠지. 10-x 이렇게. 그제? 요거 뺀 게 바로 거스름 돈이지. 거스름 돈이 얼마야? 자, 800원이 된단 말이야. 알겠지? 자, 요거 풀어주면 얼마야, 여기에? 자, 5,000이 되고, 마이너스 500x가 되겠지. 그래서 500x랑 요 700x를 계산하면, 자, 200x가 될 것이고, 더하기 5,000이 되겠지. 자, 괄호를 벗겨주면, 그지? 7,000에서 마이너스 200x가 되고, 마이너스 5,000원이 되겠지. 넌 얼마야? 자, 800원. 이렇게 만드신단 말이야. 됐지? 그래서 얘랑 먼저 계산하면 얼마야? 2,000원이지. 그지? 2,000원이 넘어가서 계산하면 얼마야? 자, 답에는 마이너스 200x가 있고, 2,000원이 여기다 빼기 2,000원을 하면, 그지? 마이너스 얼마가 돼? 1,200이 되겠지. 그래서 양변에 뭐야? 자, 마이너스 200으로 나누면 x는 얼마가 나와? 6이 나온다고, 그렇게. 알겠지? 자, 도형에 관련된 문제.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사각형에서 가로가 4, 그리고
자, 원래 여기 12, 12가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야? 가로의 길이는 얼마? 자, 4cm를 늘릴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돼? xcm를 줄이는 거지.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요 가로의 길이는 얼마? 자, 4가 늘리는 거고, 세로의 길이, 요 길이는 얼마야? 자, xcm를 줄였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세로 만들어지는 가로의 총 길이는 얼마가 돼, 요게? 자, 16이 되고, 그제? 요 세로의 길이는 얼마가 돼? 12 빼기 x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 그제? 요걸 알고 이제 문제 풀면 되겠지? 넓이가 처음 넓이보다 32만큼 줄었다고 그랬지. 그제? 그러니까, 새로운 넓이는 어떻게 돼? 16 곱하기. 그제? 12 마이너스 x가 바로 뭐야? 새로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넓이지. 요 넓이는 처음 넓이 얼마야? 12 곱하기 12가 되겠지. 이거보다 얼마 줄었다? 32가 줄었다. 빼기 얼마야? 자, 32.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곱하면 여기서는 192. 자, 이렇게 분배하면 16x는 요거 하면 144에서 31을 빼니까 얼마야? 자, 112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6x는 자, 요거 넘어가서 빼면 마이너스 뭐가 돼? 자, 80이 될 것이고 x는 마이너스 16으로 똑같이 이렇게 나눠주면 얼마가 돼? 자, 5가 되겠지. 자, 8번 과보족에 관련된 문제. 자, 학생들에게 귤을 나눠주는데 한 학생에게 5개씩 나눠주면 3개가 남고 6개씩 나눠주면 13개가 부족하다. 이때 귤의 개수 구하세요. 그럼 귤의 개수를 x로 놓으면 그지? 학생 수를 x로 놔야 돼. 자, 여기서는 학생 수를 x로 놓을게. 여기서 변화가 없는 게 뭐냐면은 학생 수와 귤 수는 변화가 없단 말이야.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지. 그럼 첫 번째 방법은 몇 개씩 나눠준 거야? 5개씩 나눠준 거지. 그럼 학생이 x명이니까 저 5x. 그 다음에 남는 거는 더하기 3. 요게 첫 번째 귤의 총개수지. 이렇게 나눠줄의 총개수나 두 번째 6개씩 나눠준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자, 6x가 되겠지. 그런데 얘 얼마? 13개가 부족하지. 그러니까 6x만큼 없다는 얘기야. 그래 빼기 얼마? 13을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제?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x가 되고 자, 얘가 넘어가면 얼마야? 마이너스 13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얼마야? 자, 13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학생 수가 13명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13을 대입하면 요게 총 귤의 개수가 되겠지. 그제? 13 곱하기 하면 65에다가 3을 더하니까 얼마야? 아, 16명이구나. 다시. 요게 넘어가면 자, 3이 넘어가면 여기가 얼마야? 13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16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하면 x는 16이 되고 여기다가 x 자리에 뭘 집어넣어? 자, 16을 집어넣으면 그지? 16 곱하기 5는 80이지. 80에서 3을 더하니까 몇 개? 83개가 되겠지. 자, 증가 감소에 관련된 문제. 자, 이런 문제는 전체 학생으로도 식을 써도 되고 증가 감소로도 식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지. 자, 남학생과 여학생은 작년에 비하여 남학생은 5% 증가, 여학생은 3% 감소할 때 작년에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 1600명이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전체 학생 수가 16명이 증가했다고 그랬지. 자, 그러면 증가로 일단 식을 만들어 볼게. 자, 남학생 수는 5% 증가했지. 그지? 남학생 수를 x로 놓으면 그럼 증가했으니까 돼 플러스지. 그럼 어떻게 돼? 100분의 여기 그대로 쓰지 5x로 쓰면 되고 그럼 여학생의 남학생 x면 여학생은 어떻게 하면 돼? 1600에서 x를 뺀 게 바로 뭐야? 여학생 수가 되겠지. 근데 여학생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감소했으니까 빼기가 되겠지. 그래서 자 1600 마이너스 x인데 여기가 뭐 온다? 빼기 온단 말이야. 감소하니까 10분의 3x 그게 전체 증가 감소의 양이 얼마야? 결론적으로는 16명이 증가했지. 그래서 16이다. 이렇게 식을 만들면 된다고.
알겠지? 그러면 요 계산하면 x가 얼마 나오더라? 자, 800이 나올 거야. 알겠어? 그럼 올해 남학생 수는 어떻게 되느냐? 올해 남학생 수는 자, 800명에서 여기 5%가 증가했지. 여기다 x에 뭘 집어넣어야 돼? 80을 여기다 800을 집어넣고 계산하면 그지? 약분하면 8이지. 5, 8에 40. 맞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800명에서 몇 명이 더 증가하는 거야? 40명이 더 증가한다고. 그래서 840명이 나온 원리야. 알겠지? 자, 요렇게 식을 써도 되고 전체 학생 수로 식을 써도 된다고 그랬지. 자, 간다. 자, 전체 학생 수로 식을 써볼게. 자, 5% 증가했어. 그럼 5% 증가했다는 얘기는 원래 변화가 없을 때 100%지. 5% 증가하면 몇 %로 계산하면 돼? 105%라고 보도 된단 말이야. 알겠지? 3% 감소했어. 100을 기준으로 3% 감소하면 어떻게 돼? 100에서 3을 빼면 97%로 계산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남학생 수는 어떻게 돼? 식을 쓰면 자 100분의 105x가 될 것이고 더하기 전체 학생 수니까 남학생 더하기 여학생이야. 자 여학생은 자 100분의 97이야. 몇 명이야? 1600 마이너스 x가 되겠지. 이렇게 했더니 전체 학생 수가 돼야 되지. 1600명에서 어떻게 돼? 16명이 증가했으니까 그지? 전체 학생 수는 얼마가 돼? 1616이 된단 말이야. 요렇게 식을 써도 상관이 없어. 근데 가능한 요렇게 식을 써야지만 계산이 좀 더 쉽다는 거야. 알겠지? 계산을 좀 생략할게. 자, 전체 양에 대한 문제. 자, 준이가 한 권의 책을 읽는데 첫날에는 전체의 4분의 1. 자, 둘째 날에는 2분의 1. 셋째 날에는 30쪽 읽어서 3일 만에 다 읽었다 그랬죠. 이건 쉽네. 그지? 전체 학생 수를 뭐로 넣으면 돼? x로 넣으면 되지. 그럼 첫날은 얼마야? 그냥 4분의 1x. 둘째 날은 얼마야? 2분의 1x지. 전체에. 그 다음에 남은 쪽이 얼마야? 자, 30이지. 요렇게 해서 책이 다 읽은 거지. 이게 바로 뭐야? 전체 책이 되겠지. x. 그래서 이거 풀면 어떻게 하면 돼? 분모를 없애서 양면에 다 4씩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4 곱하면 얘는 x가 되고 여기다가 4를 곱하면 얘는 2x가 되고 여기다가 4를 곱하면 얼마야? 자 120이 되겠지. 여기다 4를 곱하면 4x가 되고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3x지. 요 4x가 넘어와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x가 되고 120이면 마이너스 120이 되겠지. 양면에 마이너스 곱하면 x는 얼마야? 자 120. 그냥 쉽게 나오지. 자 속력에 관련된 문제. 자, 속력에 관련된 문제는 좀 그림을 그려서 풀면 쉽다고 그랬지. 자,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3km, 시속 3km,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시속 2km.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산이 있단 말이야. 자, 아래에서 정상까지 가는데 갈 때는 얼마? 자, 시속 3km로 간 거야. 자, 올 때는 얼마야? 시속 2km 같은 길로 온다고 그랬지. 이렇게. 그제? 그래서 총 걸린 시간이 얼마야? 3시간 20분. 속력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속력의 단위를 따라가야 돼. 시간은 시, 거리는 킬로미터로 통일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시간으로 통일해야 돼. 얘는 시간으로 통일하면 3과 얼마야? 60분의 20이 되겠지. 요 약분하면 3분의 1이 되겠지. 그제? 그래서 계산하면 3분의 10시간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시간으로 통일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걸리는 시간을 구하면 되겠지. 걸리는 시간 어떻게 구하면 돼? 갈 때 걸린 시간 더하기 올 때 걸린 시간. 그죠? 식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갈 때 걸린 시간이랑 올 때 걸린 시간 합친 게 얼마더라? 3시간 10분이더라. 3분의 10시간이라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래서 자, 이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자, 식은 이렇게 되겠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주어진 거지. 요 거리가, 보통 거리를 많이 구하라고 하는데 이건 거리가 주어졌네. 이거 안 주어졌지. 여기서 내려올 때 걸린 시간 구하라 그래. 지금 이 거리를 모르니까 얘를 x라 둘 거야. 알겠지? 간다. 그러면 올라갈 때 걸린 시간 어떻게 돼? 자, 시간 어떻게 구해? 자, 속력분의 거리로 구하지. 그래서 올라갈 때 걸린 시간.
자, 3분의 x. 내려올 때 걸린 시간 2분의 x. 그게 총 걸린 시간 얼마야? 자, 3분의 10이 된단 말이야. 일단 전체 거리를 구해야 돼. 자, 양변에 뭘 곱하자? 자, 6을 곱할게. 6 곱하면 약분하면 2지. 그러면 얼마야? 2x. 요거 6을 곱하면 얼마야? 자, 3x. 요 약분하면 얼마야? 자, 20 나오겠지? 그래서 5x가 얼마야? 자, 20이니까 x는 얼마야? 자, 4가 나온단 말이야. 이 거리가 얼마라고? 4라고. 근데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뭘 물었어? 내려올 때 걸린 시간 물었지.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지? 자, 요거지. 요게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이지. 2분의 x를 구하니까 x가 4기 때문에 얼마야? 2분의 4를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얼마? 2시간이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속력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 시간으로 식을 많이 만든단 말이야. 알겠지? 자, 똑같은 비슷한 문제 하나 더 해보자. 자, 그림을 그려보자. 두 지점 AB를 사이를 자동차로 왕복하는데 시속 60km 달릴 때와 시속 70km 달릴 때 차이는 5분 난다. 자, 속력은 제일 중요한 거. 요거 단위 통일해야 되겠지? 여기 시속이 얼마야? 시간은 C가 되고 거리는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요 분을 C로 바꿔놔야 되겠지? 그래서 60분의 얼마야? 5. 그래서 얘는 얼마야? 12분의 1 C로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자, 간다. 자, 그림을 그려볼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요런 거리가 있어. 여기가 A고. 자, 여기가 B가 있단 말이야. 됐어? 자, 왕복하는데 시속 60km. 그제? 그럼 자, 이 거리를 뭐라 놓자? X라 놓을 거야. 그제? 왕복한다는 얘기는 그럼 2X가 되겠지. 그러면 봐봐. 자, 속력의 차가 5분 난다는 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에서 시간이 적게 걸리는 시간을 뺀 게 5분 나는 거지. 그러면 속력이 작은 게 오히려 시간을 많이 걸겠지. 그제? 그러니까 60으로 갈 때 걸린 시간에서 그제 70으로 하면 시간이 더 적게 걸리잖아. 그제? 70으로 갈 때 걸린 시간을 뺄 거야. 자, 그러면 시속 60으로 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지. 그럼 얼마야? 60분의 거리는 갔다 올 때는 2x지. 2x. 그 다음에 자, 70으로 갈 때 걸린 시간. 속력 70분의 똑같이 거리는 2x. 그제? 그 차이가 얼마더라? 자, 12분의 1이더라. 이렇게. 그래서 속력이 작은 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제? 시간이 많이 걸린, 60으로 갈 때 걸린 시간에서 시속이 70으로 갈 때 걸린 시간을 뺀 게 그 차이, 12분의 1이더라. 이렇게 식을 만드는 거야. 자, 양변에 그럼 최소공 배수. 이거 약분하고 가자. 이거 약분되잖아, 이렇게. 약분하면 얼마야? 자, 35분의, 자, x, 30분의 x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얼마야? 자, 35분의 x라고 계산하면 되겠지. 자, 12분의 1이지. 자, 그럼 양변에 30과 35와 12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지? 자, 30과 35와 자, 12의 최소 공배수. 자, 2로 하면 여기 얼마야? 2로 안 되네? 자, 5로 할게. 5로 하면 여기는 6이고, 얘는 7이고, 여기 10이지. 자, 6으로 하면 얘는 1이고, 얘는 7이고, 얘는 2지. 그제? 그럼 6, 5 얼마야? 자, 30이고, 이러면 14지. 그제? 곱하면 얼마야? 자, 420이 되겠네. 그제? 자, 양면에 420을 곱할 거야. 그럼 이거 약분하면 얼마야? 자, 12x가 되겠지. 14x가 될 것이고, 요거 약분하면 얼마야? 이건 12x가 되겠지. 됐어? 그 다음에 얘를 약분하면 얼마야? 요거는 35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자, 2x는 얼마야? 자, 35가 되지. x는 얼마야? 2분의 자, 35라고 쓰면 되는 거야. 자, 굳이 소수로 안 나타내도 돼.
이렇게 푸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속력 문제 하나 더 보자. 동생이 집을 출발한 6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나섰다. 동생은 매분 얼마야? 자, 50으로 가고. 그지? 형은 얼마 더 빠르게 120으로 가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 형이 늦게 출발하지만 동생을 따라잡을 수 있는 거지.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런 그림이지. 자, 형과 동생은, 자,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근데 동생이 먼저 출발한 거야. 알겠어? 자, 그럼 동생은 6분 먼저 출발한 거야. 동생은 여기 있고, 형은 여기 가만히 있는 거야, 먼저. 그래서 6분 동안에 동생이 먼저 움직인 거야, 이렇게. 알겠어? 자, 그러면 동생이 여기에 오면, 이제 6분 지나면 형은 가만히 있다가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동생도 계속 이렇게 출발하는 거고, 여기까지 가는 것이고. 그래서 동생이 여기까지 X분이 걸리면 형도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가겠지. 여기서 만난다고 했을 때 똑같이 몇 분 걸려? X분이 걸린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 구간은 동생만 움직이는 거야. 알겠지? 동생이 여기서 이제 딱 오면 형은 이제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거야, 이렇게. 요런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야. 그럼 두 사람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움직인 거리는 여기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무조건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이 거리가 어떻다? 서로 같다라고 식을 쓸 거야. 알겠지? 그럼 거리는 어떻게 구해? 속 곱하기 시간을 구하지. 됐어? 그럼 형이 움직인 거리는 얼마야? 속력이 얼마야? 형의 속력은 125지. 그래서 125 곱하기 형은 총 걸린 시간이 X분이잖아. 그지? X. 자, 그 다음에 동생의 속력은 얼마야? 자, 50이지. 50. 그럼 동생은 여기서 여기까지 갔는데 총 걸린 시간이 얼마야? 6분에다가 X분이 더 걸린 거지. 그래서 동생은 얼마? 6 플러스 X.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고. 알겠지? 그래서 요거 전기압 얼마야? 300 더하기 50x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는 125x. 그래서 50x가 넘어와서 빼주면 얼마야? 75x가 되고 넌 300이 되는 거지. 그 양변에 75로 나누면 x는 얼마가 돼? 자, 4가 되겠네. 그지?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몇 분? 형이 출발하고 나서 동생은 몇 분 후에 따라잡아? 4분 후에 따라잡는 거고. 동생 입장에서는 총 여기서 여기까지 했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야? 6분 더하기 4분이니까 10분 만에 따라잡히는 거지. 자, 다음 문제는 호수 둘레를 이동하는 문제가 있는데, 자, 이렇게 호수가 있으면, 자, 두 사람이 도는데 첫 번째 유형은 뭐냐? 다른 방향으로 돈단 말이야. 자, 한 학생은 이쪽으로 돌고 또 다른 학생은 동시에 이쪽으로 돌아, 이렇게. 그러면 준비 땅 하고 출발을 하게 되면 이 학생이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일 때 걸린 시간이랑 한 학생이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은 똑같은 거지. 이 학생이 X분이 걸리면 이 학생은 똑같이 X분이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준비 출발하고 나서 이 X분 동안 이동한 거리의 합이 한 바퀴가 나오는 거지. 그제?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돌 때면 같은 시간 동안에 움직인 거리를 더하면 한 바퀴가 된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자, 반대 방향으로 돌면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의 합은 어떻게 돼? 둘레가 된단 말이야. 한 바퀴가 된다고. 알겠지? 이번에는 자, 같은 방향으로 돌아볼게. 자, 준비 땅 하는 순간 자, 속력이 느린 애가 이렇게 출발을 함 있고 또 속력이 빠른 애가 있으면 준비 땅 하는 순간 팍 치고 나가면서 이렇게 되겠지. 자, 얘가 빨리 나가면서 한 바퀴를 더 돌아서 이 느린 애를 이렇게 따라잡는단 말이야. 그제? 그러면 여기서 만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속력이 느린 애는 이만큼 움직이겠지만 그제? 속력이 빠른 애는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얘가 느린 애가 움직인 만큼을 따라잡는 거지. 그제? 그래서 거리의 차가 얼마나?
한 바퀴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돌면, 그제? 두 사람의 이동한 거리의 차가 한 바퀴 차이가 나는 거야. 알겠지? 다시 한번. 자, 다른 방향으로 돌면, 자, 한 명이 이쪽으로 돌고 또 다른 한 명이 이쪽으로 돌았을 때, 그지? 같은 시간 동안의 거리의 합이 한 바퀴가 나오는 것이고, 자, 같은 방향으로 돌 때는, 자, 속력이 느린 애가 이만큼 돌았을 때, 속력이 빠른 애는 한 바퀴를 더 돌고 속력이 느린 애가 움직인 만큼 더 움직인다는 사실이야. 이렇게. 알겠지?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돼. 자, 보자고. 자, 둘레가 3000인 이렇게 호수가 있단 말이야. 자, 요게 3000m야. 자, 봤더니 A, B 두 사람은 같은 지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돈다고 그랬지. 동시에 출발하여 A는 속력이 빠르니까 자, 이쪽으로 이만큼 움직인 거야. 그죠? 여기 분당 80m로 움직인 것이고, 또 속력이 느린 B는 자,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 움직인 거야. 70으로. 그죠? 자, 그러면 자,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만나는 시간을 x라 그러면, 그죠? 자, 이 A는 얼마 움직인 거야? 80x가 되겠지. 거리는 속 곱하기 시간이지. 자, 거리는 어떻게 구해?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속력 80, 시간 x라 둔 거야. 그 다음에 B, 속력이 느린 애는 분당 70으로 움직였으니까, 그지? 움직인 거리는 얼마야? 70x가 되겠지.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게 얼마더라? 전체 둘레에 3000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80x 더하기 70x가 얼마 나오더라? 자, 3000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150x는 3000이 되니까 x는 얼마 나와? 자, 20이 되겠지. 그래서 20분 후에 두 사람이 만난다는 사실이야. 알겠지? 자, 농도. 자, 농도는 자, 소금물분의 소금인데 우리가 소금 공식 알고 있으면 돼.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라는 거. 알겠지? 자, 요 비커에, 요 그릇에 자, 10% 소금물 얼마가 있는 거야? 자, 200g 있는 거야. 그지? 여기에 말 그대로 뭐야? 물을 더 넣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물을 넣을 거야. 물을 Xg을 넣을 거야. 그지? 그랬더니 물을 더 넣기 때문에 농도가 10%에서 어떻게 돼? 8%로 옅어졌지. 그러니까 진하기가 더 약해진 거지. 덜 짜진 거지. 근데 변화가 없는 거는 뭐야? 소금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처음에 소금의 양과 물을 넣을 때 소금의 양은 같다는 거야. 처음에 소금 어떻게 구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지? 그 다음에 물을 넣은 다음에 얘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100분의 농도가 얼마야? 8이지. 곱하기 소금물은 얼마야? 처음에 200이 있었고 물이 xg 더해진 거지.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요거 풀면 자 100 약분하고 양면은 그냥 100을 곱할게. 양면에 100을 곱하면 얘랑 없어지지. 그러면 어떻게 돼? 자 2000이 되고 28에 16 160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8x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자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뭐 8x가 되고 자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뭐 400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8로 나누면 얼마야? 자 50g이 나오겠지. 자 농도에 관련된 문제 하나 더 풀어보자. 이번에 소금을 넣는 거지. 방법이 똑같이 처음에 이렇게 비커에 자 20% 소금물이 있단 말이야. 그제? 여기에 소금 얼마? 자 100g 넣는 거지. 근데 처음에 20%의 소금물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 저 여기를 xg 있다고 할게. 자 여기에 뭘 넣는 거야? 자 소금을 자 100g 넣는 거야. 알겠지? 그랬더니 어떻게 돼? 농도가 더 진해진 거지. 30%. 그럼 식은 똑같지. 처음에 소금의 양과 그 다음에 100g 넣은 후에 소금의 양은 변함없는 거지.
자, 처음에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더하기, 그지? 소금을 더하는 거지. 100g. 그러면 이게 소금을 넣었을 때의 30%에 들어있는 소금 양과 두 개 합친 거의 소금의 양이 같겠지. 그래서 100분이 얼마야? 농도 30. 소금물은 처음에 xg이 있었고 소금 100이 더해지니까 x 더하기 100이 되겠네. 이렇게 됐지? 자, 10, 10 이렇게 약분하고 양변에 10을 곱할게. 자, 양변에 10을 다 곱하면 이거 약분되지. 그럼 2x가 되고 여기다 10을 곱하면 자 1000이 되겠네. 그죠? 여기다 10을 곱하면 약분되지. 분배하면 얼마야? 3x 더하기 자 300이 될 것이고, 자 3x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x가 되고, 자 얘가 넘어가면 얼마야? 마이너스 700이 되겠지. 그래서 x는 얼마 나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700이 되는 거야. 자, 이제 합친 거에 관련된 문제. 자, 처음에 10% 소금물 100g이 있었고 여기에 자 20% 소금물 xg이 있다고 여기. 그죠? 그랬더니 두 개를 합쳤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 12%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소금물의 양은 어떻게 돼? 100과 여기 x를 더한 그냥 x 더하기 100이 되겠지.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두 개 합친 거의 소금은 어디에 다 들어있어? 여기에 다 들어있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 소금 더하기 여기에 소금은 합친 거의 소금 이렇게 식을 쓸 거야.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더하기 100분의 얼마야? 20 곱하기 x는 그죠? 자, 합쳤을 때 섞었더니 몇 퍼센트? 12% 소금물이 된다고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100분이 얼마야? 12 곱하기 x 더하기 100 이렇게 되겠네. 자, 양면에 100을 다 그냥 곱해버리면 자 얘랑 약분 되겠지. 그러면 1000이 될 것이고, 자 20x 자 12x 더하기 자 1200이 되지. 자 x가 넘어오면 얼마야? 자 8x가 되고 1000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빼기 1000이니까 200이 되겠지. 그지? 그럼 x는 얼마야? 자 15가 되겠네. 그지? 25 8, 26이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거지. 자, 원가 증가에 관련된 문제. 자, 원가는 원래 처음에 가격이 원가고 거기에 이익을 더한 게 뭐라 그랬어? 증가란 말이야. 알겠지? 자, 판매가는 뭐냐면은 실제로 판매한 가격을 판매가라고 그래. 알겠지? 그거 말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야. 자, 보자. 자, 선풍기의 원가에 20%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했다고 그랬지. 자,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원가의 가격이지. 그럼 원가를 x로 넣을 거야. 그러면 선풍기가 20% 이익을 붙여 팔면 원래 가만히 있을 때 가격이 100%라고 그랬지. 그럼 20% 이익을 붙여 판다는 얘기는 몇 퍼센트에 판다는 얘기야? 100에서 20을 더한 120%에 판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럼 정가는 어떻게 만들어지겠어? 100분의 120x가 된단 말이야. 원가 x에 대해서 120% 판다 이 뜻이야. 근데 이렇게 팔려고 했더니 자 팔리지가 않아서 6천원을 할인한다 그랬어. 그럼 판매가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0분의 120x에서 빼기 6천원을 하는 거지. 이게 진짜 판매하는 가격이지. 그지? 이렇게 팔았더니 어떤 결과가 같더라? 원가에 10% 이익 생긴 게랑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판 것은 그냥 바로 원가의 몇 퍼센트? 10% 이익 붙인 거랑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10% 이익이라는 얘기는 100에서 10을 더한 110%에 파는 거지. 그래서 100분의 110x랑 같더라. 이렇게 식을 쓰면 끝나는 거야. 자, 알겠지? 자, 양변에 요거 공 하나 지워주고 양변에 10을 곱할게. 요렇게. 자, 그럼 약분되고 그럼 12x가 될 것이고. 그지? 여기다 10을 곱하면 6만이 되겠지. 자, 요거 약분되고 11x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11x가 넣으면 x가 되고 6만이 넘어가면 그냥 6만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x는 얼마? 자, 6만원이 되는 거야. 자, 1문제. 1문제는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 전체 일을 1로 놓고 푼다고 그랬지. 알겠지?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형은 12일 걸리고, 그럼 형이 하루에 하는 일 얼마야? 형이 하루에 하는 일은, 자, 이게 하루 동안 하는 형의 일은 12분의 1이야. 동생은 20일 걸리지. 그럼 이걸 20으로 나누면 되지. 그럼 동생은 얼마? 하루에 20분의 1을 하는 거야. 전체 일을 1로 두었을 때, 알겠지? 전체 일을 뭘로 두었을 때? 1로 두었을 때. 형은 하루에 12분의 1, 동생은 20분의 1을 하는 거야. 이 일을 동생이 혼자서 4일이 일했어. 그럼 동생은 원래 하루에 12분의 1을 하지. 이게 며칠? 4일. 이렇게. 됐지? 더하기. 4일 일한 후 나머지는 형과 동생이 함께 일을 하는 거지. 같이 X일 동안. 그러면 형은 하루에 12분의 1을 하고 동생은 20분의 1을 하고 같이 X일 동안 일을 한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어떻게 돼? 일이 완성된다는 얘기는 일이 끝난다는 얘기지. 그래 전체 일이 이렇게 나온다. 이 뜻이란 말이야. 자, 알겠지? 자, 요거 간단히 일단 해보면 얼마야? 5분의 1이지. 자, 여기 그냥 120을 곱해버릴게. 약분 안하고 최소공 배수 얼마를 곱하자? 양면에 120을 곱해볼게. 자, 120 곱하면 이거 약분하면 6이지. 6, 4, 자 24가 되고 여기다 120을 곱하면 이거 분배하면 10이 되고, 그죠? 120을 곱하면 6이 되겠지. x는 얼마? 여기도 120이 되겠네. 그죠? 그러면 16x가 되고 24가 넘어가서 빼면 96이 되겠지. 그럼 x는 얼마야? 16으로 나누면 6 나오지. 그래서 같이 일한 날수는 6일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의자에 관련된 문제 봐봐. 강당에 긴 의자에 학생들이 앉는데 한 의자에 5명씩 앉았더니 4명이 앉지 못하고 서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학생을 일어나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한 의자에 6명씩 앉았어. 응? 그랬더니 빈 의자는 없고 마지막 의자에는 몇 명? 2명 앉았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 변화가 없는 거는 뭐야? 학생 수와 의자 수는 변화가 없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중요한 것은 학생을 X라 둘 거야. 의자를 X라 둘 거야. 구하는 게 의자네. 그러면 의자 수를 뭐라 두자? 자, X라 둘 거야. 그럼 첫 번째 방식은 어떻게 되겠어? 몇 명씩 앉았어? 5명씩 앉은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총학생은 자, 5X가 되고 4명이 서 있으니까 더하기 4를 하면 되겠지. 두 번째 방식은 뭐야? 이번에는 6명씩 앉힌 거지. 근데 마지막 의자에는 2명이 앉는다고 그랬지. 그지?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4명의 자리는 빈 공간이 남아있다는 얘기지. 마지막 의자에는 원래 6명 앉아야 되는데,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앉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 2명밖에 안 앉았단 말이야. 그러면 모두 다 앉았다고 가정을 하고 이 4명을 빼버리면 되겠네.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자, 6x 하면 되겠지. 그지? 의자 x개에 6명씩 다 앉았다고 보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요 4명은 안 앉은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맞아? 빼기 얼마? 자, 4를 할게. 이러면 되겠네. 그지?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자,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x가 되고, 자,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 되겠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로 곱하면 8.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규칙을 찾아서 푸는 문제. 자, 바둑돌을 이용하여 다음 그림같이 Y자 모양의 도형을 만든다. 100개의 바둑돌을 이용하여 몇 단계의 도형을 만들 수 있는지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지. 자, 이걸 규칙을 찾아야 돼. 자, 처음에는 뭐야? 요 한계가 있는 거지, 규칙이. 두 번째 단계는 자, 한계가 있고 이렇게 3개가 더해지는 거지. 보니까. 그죠? 3개가 한 번 더해지는 거지. 그럼 1이 있고 3개가 자, 한 번이 만들어져. 자, 3단계는 어떻게 됐어? 요 한계가 있고, 자, 요 3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끝에서 또 3개가 만들어지지, 규칙이. 그럼 얘는 얼마야? 3 곱하기 2가 되겠지. 그러면 3단계는 어떻게 되겠어? 1 더하기 3 곱하기 3이 되겠네.
그럼 규칙이 뭐야? 봤더니 2단계일 때 여기가 얼마와? 1이 오지. 하나 작지. 그러면 자 3단계니까 여기 얼마? 2가 오지. 하나가 적지. 요런 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자 x 단계에서는 자 어떻게 되겠어? 1 플러스 3 x 빼기 1이 되겠지. x 단계에서는 그지? 이거 했더니 총 몇 개야? 자 100개의 구수를 사용하는 거지. 됐어? 자 요거 풀면 1 더하기 자 3x 마이너스 3은 100이 되고 그지? 자 3x는 요거 두 개가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얼마야? 더하기 2가 되니까 102가 되고 그럼 x는 얼마야? 자 34 나오겠지. 그래서 몇 단계? 34단계에서 100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다 이 뜻이야. 규칙을 찾는 거야. 자 기차 문제. 자 봐봐. 여기 그림이 잘 나와 있지만 어떤 기차가 터널을 통과한다는 얘기는 봐봐. 자 이게 터널이 있고 기차 앞에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앞에가 완전히 다 빠져나와야 되지. 그럼 실질적으로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거지. 이만큼의 거리를 움직이는 말, 이만큼의 거리를 움직여야지만 터널을 완전히 통과한단 말이야. 그래서 터널을 완전히 통과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터널 길이와 기차 길이의 합이 터널을 완전히 통과했을 때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터널을 완전히 통과했을 때 움직인 거리는 바로 뭐다? 움직인 거리는 터널 길이 더하기 기차 길이. 이걸 알아놓도록 해. 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열차가 있다. 이 열차가 길이가 130m인, 13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40초가 걸린다 그랬어. 그지? 자, 이때 한 번은 또, 자, 요렇게 방법이 두 가지지. 어떤 열차가 있는데 13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40초가 걸리고, 자, 한 번은 길이가 얼마? 자, 400m는 다리를 또 완전히 통과하는데 15초가 걸린 거야. 알겠어?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어? 속력 일정하지. 똑같은 열차가 있는데 한 번은 터널을 통과해 본 거고 한 번은 뭘 통과해 본 거야? 다리를 통과해 본 거야. 근데 뭐는 똑같아? 속력이 똑같은 거지. 그지? 속력은 어떻게 구해? 시간분의 거리지. 자, 그러면 자, 터널을 통과했을 때 시간을 구할 거야. 시간 어떻게 구해? 시간은 속력을 어떻게 구해? 속력은 속력 일정한 거지. 터널을 통과했을 때 속력과 다리를 통과했을 때 속력은 일정한 거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지. 시간 얼마야? 자, 40분의. 자, 거리 1300. 그제? 터널 더하기 기차 길이 x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제? 열차의 길이를 x야.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완전히 통과한다는 얘기는 뭐였어? 터널 길이랑 기차 길이의 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1300 더하기 기차 길이 x가 되는 것이고 이번에 다리를 통과할 때는 어떻게 구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지. 시간 얼마야? 15기 때문에 15분의 거리 다리 400 더하기 열차 길이 x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요거에 그러면 최소공배수. 자, 40과 15의 최소공배수가 얼마야? 5로 하면 8이고 5지. 그죠? 요거 3. 그럼 얼마? 5, 8에 40. 4, 32. 120을 곱하면 되겠네. 자, 양면에 뭘 곱하자? 120을 곱할 거야. 여기다가 120. 여기도 얼마? 자, 120을 곱할 거야. 약분하면 얘는 3이지. 자, 3을 분배할게. 그러면 3000 얼마야? 900. 3을 분배하면 3x가 되고 요거 약분하면 얼마야? 8이 되지. 8. 그럼 분배를 이렇게 하면 얼마야? 48, 32. 3200 더하기 8x가 되겠네. 자, 8x가 넘어와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5x가 되고 그죠? 3900이 넘어가서 빼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700이 되겠지. 그래서 양면에 마이너스 5로 나누면 x는 14가 되겠죠. 140이 되겠죠. 그죠? 양면에 마이너스 4로 나누면. 그래서 기차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야? 열차의 길이가 140m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알겠지? 다시 한번. 터널이든 기차든 그게 통과한다는 뜻이 뭐다? 움직인 거리는 바로 터널 길이 또는 다리 길이 더하기
기착일이라는 사실 알아놓도록 해. 자, 여기까지.